자, 신신장 모시겠습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3주 만에. 양지열 변호사가 바톤 터치해가지고 신장식 변호사. 아유, 자, 스튜디오에서만 방송하다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좋네. 진짜.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날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자, 오늘은 뭔가? 오늘은 이야.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네, 매종 브레몽에서 타르티네. 이게 타르티네인데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스프레드라고 알면 되실 거예요. 스프레드. 발라먹는 거예요. 이거 진짜 멀리 유럽에서 공수해오는 건데 갈 수 없잖아요. 유럽. 너무 요즘에 와, 비행기 값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휴가 가려고 검색했어. 자리가 없어. 이거 비즈니스로 가야 되나? 1,000,000원. 장난 아니야. 진짜. 여러분 이거 우리 유럽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매종 브레몽. 미식의 끝판왕 프렌치 아닙니까? 끝판왕? 이게 다양한 맛이에요. 지루하지 않아요. 정말.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 요즘 화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화가 많이 나. 네. 아주 그냥. 화났을 때는 맛있는 거. 네. 맛있는 거, 진짜. 피스타치오 크림이 있고요. 화이트 아몬드가 있고요. 살구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긴 없는데 다크 초콜릿도 있고요. 근데, 예,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의 오렌지 향이. 근데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자, 오늘 먹어봤는데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태어나길 잘했다? 이야, 너무 과해. 여기 오길 잘했다. 또, 딜리셔스하다. 오늘 쭉 영어로 했거든. 딜리셔스하다. 현재까지 1위. 응? 또 있습니까? 베리디. 베이드. 낙찰! 베리 딜리셔스하다. 자, 그럼 오늘 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이 경찰국 얘기부터 해야 돼. 몇 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옛날에는 경찰이 검찰보다 힘이 셌어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통치 수단으로 조선인 순사들을 앞세웠거든. 그 순사들이 이승만 때 하나도 단대되지 않고 고스란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서도 이 경찰의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두 축으로 통치를 했어요. 하나는 중앙정보부, 그리고 경찰. 경찰이 고문을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검사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법정으로 가야 되고 막 판결 내려야 되고 시간 걸리잖아. 거기 가기도 전에 다 때려잡았어. 중정은 남산. 그 다음에 경찰 치안본부는 남영동 대공분실. 그렇지. 대공분실이라고. 이렇게 있었죠. 대공분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여러분 지금도 남영역에서 보여요. 이렇게. 탁 치면 억하고 죽었다. 대공분실이에요. 그 미군 부대 앞쪽에서 이렇게 보면 시커먼 건물 하나 서 있잖아요. 그 건물이 원래 대공분실이었어요. 시국사범이라 그러잖아요. 대학생들 데모하면은 거기 붙잡아 가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처럼 당시에는 내무부 치안본부였죠. 그게 없어지고 그게 경찰청으로 바뀝니다. 87년에 육시반경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개딸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돼. 그전에는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람 대통령이야! 그렇게 뽑았어, 시발,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그러니까 87년에 드디어 대통령 직선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마음대로 못하게 경찰청이라는 곳으로 독립시켜야 된다고 해서 경찰청이 91년도 생기는 거예요. 독립을 시켜주려고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정권 입장에서는. 그때 노태우 정부 시절이에요. 전두환 친구였어. 아쉬우니까 경찰국을 두자. 네. 이 내부부에. 근데 그때도 난리가 나서 실패했어요. 옛날에 이제 경찰청이 아니라 치안본부라고 했단 말이에요. 치안본부와 내무부 장관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박종철 열사 사건을 보면 알아요. 그때 당시 치안본부장이 강민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그때 얘기했던 탁 치니까 억 하고 소리를 내면서 죽었다라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화 1987에 나오면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나와요. 근데 당시 내무부 장관이 누구냐? 정호용이었습니다. 정호용이 누구냐?
80년 광주 때 특전사가 들어가서 진압을 했잖아요. 소위 화려한 휴가 작전. 그 특전 사령관이에요. 그 내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리냐. 때린 적 없다. 이게 내무부 장관과 치안본부장의 관계입니다. 광주에서 특전사를 지휘해가지고 광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조카 삼촌들을 총 쏴서 죽였던 그 자가 어떻게 사람을 때립니까?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때도 내무부 안에 경찰국을 두면은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는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고 결국에 무산이 됐던 겁니다. 군사정권 때도 못했다고 이걸. 지금 행안부 장관 뭐라고요? 후배. 충암고 후배. 후배여서 오른팔은 한동훈, 왼팔은 이상민. 그냥 자기 후배를 꽂아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검찰은 자기 거 아니야 이제. 검찰총장도 없는데 인사 막 하고 있잖아. 한동훈이 검찰총장이야. 내 법무부 장관이고. 그거는 완전히 장악됐으니까 이제 경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둬서 거기서 인사도 하고 예산도 하고 거기서 징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난리가 나야죠. 게다가 경찰청장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7월 23일이 네. 임기 종료예요. 검찰은 밟으면 막 꿈틀꿈틀하고 막 지랄하잖아요. 근데 경찰청장은 그런 게 없어. 성명 하나 나왔는데 아니 사표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왜 못할까요? 김호수도 사표 썼어. 김호수 막 국회 찾아가가지고 난리 법석 떨었잖아. 그거보다 더한 일이야. 정말 혀 깨물고 죽을 만큼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밑에는 그래요 지금. 밑에는 밑에는 난리가 그래, 나고 그래. 정말 왜 그러냐면 보세요. 검찰은 다 독립시킨다고 했잖아. 이쪽에 인사, 예산 뭐 다 줘라. 건들지 말아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그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냥 두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 취급을 하고 있는데 경찰한테는 너는 판단하지 마. 너는 시키는 대로 손발 노릇만 하면 돼. 너는 가서 경찰본부만 휘두르면 돼. 해겔이 얘기했던 대로 하면 국가 이성의 판단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어 니네는. 그럼 다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야. 능력이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네. 미리 면접을 봤어. 미리 면접을 받지. 사실은 행안부에 경찰 사무가 없어요. 치안이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법에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면접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반항하지 않을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지. 면접을 본 것도 사상 최초예요. 치안 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는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지. 인사명령 내리는데 2시간 있다가 네. 지휘관들이 그거. 나오고. 치안감 인사를 냈어요. 경찰 고위직 인사를 냈단 말이지. 거의 뭐 투스타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고위직 인사를 냈는데 2시간 있다가 확 뒤집었어. 이런 거는 일반 회사에서도 없는 일이에요. 이사 몇 명을 인사명령을 냈는데 2시간 있다가 이 사람 아니야? 하고 바꿔버린 거야. 골 때리는 거 아니야. 사상 최초야 이거. 원래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행안부 장관이 재청권을 행사를 하긴 합니다. 근데 2시간 전에 보내놓고 인사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경찰청장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시간이 아예 없어요. 이건 뭐냐? 니들은 인사권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애들이야. 잔소리 하지 마. 인사권은 원래 우리 거야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2시간 전에 네. 거기는 아마 경찰청장의 의견이 들어갔겠지. 반영됐나 봐. 2시간 후에 그걸 싹 뒤집은 거야. 2시간 사이에 경찰청장한테 의견을 다시 물어가지고 다시 추천받았을 리가 없잖아. 그래놓고 해명은 뭐냐? 실수로 중간 버전이 나갔다. 부분에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뭐냐면요. 대통령의 결재가 났다라는 걸 확인하지 않고 인사안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결재가 안 났는데 인사안을 공개했다. 그거는 징계감이기도 하고요. 요건 뭐 제 의견입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요거-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요거 편집할 거니까 다른 걸로 바꿔줘. 앞에 부분만 해줘. 뒷부분은 하지 말고.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석연치 않은 것이 한마디로 사람을 다 웃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웃는지 모르지. 어떤 실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결재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제가 없어. 발표 안 했을 거 아니야. 결제가 있어. 그래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는 중간 버전이 나갔다는 거야.
그러면 사인을 여러 번 했다는 건가? 해명이 앞뒤가 맞아. 쓸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중간 버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잠시만요. 이게 중간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사실은 안 하고 진짜 그래서 좀 뒷부분이 좀 약하다 그거. 짧게 임팩트 있게 해줘. 네. 중간 버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 버전을 발표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대통령이 중간 버전도 결제하고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다음 정권에서 다시 원상복귀가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하지만 이 사정기관 경찰을 내가 이렇게 장악할 거야 하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대놓고.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권한이 경찰에 너무 많이 집중됐다. 근데 수사를 인사와 행정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죠. 그렇지. 수사는 수사를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잖아. 형사소송법이나 수사 규칙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인사와 행정권, 예산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견제한다? 이거는 언론이- 이런 거거든요. 너 수사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 안 나왔어. 그럼 너 좌천시킬 거야. 수사를 인사로 통제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다 승진시켜줬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경찰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장악을 하겠다. 내가 사건 주면 알지. 알지. 내가 눈치가. 뭘 원하는지 알지. 그렇게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거 아니면 너 좌천이야. 아니면 예산 안 배정해준다. 아니면 징계 먹을 거야. 그렇게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내가 거기다 배당해주면 알지. 이 정도로 경찰국 이슈는 주변에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검찰은 다 먹었고 경찰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검찰은 인원이 몇천 명 수준이잖아. 경찰은 10만 명이 넘어요. 14만 명이에요. 전국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2,200명이. 정권이 경찰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삶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탐나. 지금도 검찰이 경찰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정보 능력이에요. 근데 그 정보 기능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국 방방곡곡에 깔려있는 파출소장들한테서 나온다고 합니다. 최동욱 전 총장의 그 혼외자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사실은 파출소장이 우리 동네에 저분이 나타나셨네? 우리 동네 사시나 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딱딱딱딱딱 올립니다. 정보 보고 최동욱 검찰청장 우리 동네 살아. 근데 위에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거기 갔지? 그 사람 집은 어딘데? 알아봐가 시작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에이, 그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았어. 내가 보기엔. 저는 그때는 국정원에서 시작했다고 위에서. 봅니다. 나는 조만간 단체 행동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경찰서마다 직장협의회에서 노조격이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현수막 걸고 중간 간부 이상은 다들 김창룡 청장부터 시작해서 치안 정감 이런 사람들이 나서야 된다. 왜 안 나서냐. 계속 지금 성명을 내고 있어. 이럴 줄 알고 사실은 면접부터 먼저 봐놓긴 했는데 저는 이거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경찰 저도. 14만 경찰 가족이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거는 응원해줘야 될 상황이구나 하고 반응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널리 알려야 돼요. 야, 검찰이 경찰을 먹었대.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청 인사재청권은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지만 인사 검증은 누가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을 먹고 밑에 두는 거예요. 사정 기능이 있는 걸 모조리 가져가서 윤석열 손 안에 쥐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부릴 지성이 있나? 대통령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 폭력이거든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고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능하면 견제하고 분산시켜놓고 독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건데 다 가지고 싶은 거야. 전부 다. 모조리. 그래서 연구해낸 게 경찰국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런 지성이 있냐? 그런 양식이 있나? 내 힘은 이렇게 막강하니 내가 적절히 스스로를 절제. 통제해야 되고 그런 지혜가 있나? 그러니까 4대 사정기관이라고 하고 여기는 4대 사정기관은 이게 일단 장관급이냐. 마무리할게. 좆도 없잖아. 그 얘기를 내가 끊었구나. 미안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4대 사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무조건 국회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국정원 차장을 검사를, 기조실장을 검사를 보냈잖아요. 검찰총장은 한동훈이 겸직하는 중이잖아요. 경찰청장은 한동훈이 인사검증하고 이상민 충암고 후배가 제청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국세청장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했어요. 그렇지. 그것도 사상 최초의 우비 출신이에요. 현직 국세청 직원이 아닌 사람을 국세청장에 불러다 가져와서 꽂은 건 사상 최초예요. 이것도 조용히 지나갔지. 예. 이 사정기관들을 다 손에 쥔 거야. 손에 다 쥔 거예요. 게다가 금감원까지. 금감원 이복현. 금감원에도 사정 기능이 있거든. 금융기관,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그래요. 때려잡는 힘을 가진 모든 기관들을 손에 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위원장도 검사가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요. 기본적으로 폭력을 손에 쥐고 싶어하는 품성이야. 그런 기관들을 다 따로 뜯어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한 손에 쥐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부처 예수가 와도 나눠놔야 하는 힘이에요. 맞습니다. 부처 말고 부처. butcher, 영어. 이거는 현대적 독재지. 경찰국 설치의 의미를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만들어내는 파열음들이 계속 나올 거야. 시를 진압하는 방식도 달라질 겁니다. 면접 보고 서울경찰청장 된 분 보세요. 지구 끝까지 가서 전장견 처벌하겠대잖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물대포 다시 등장하겠지. 저는 섬뜩했던 것이 용산 참사 때 그때가 언뜻 떠올랐었어요. 그 당시 서울 경찰청장이 뭐라고 지시를 했냐.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잡으라 그랬어요. 자, 요거 그래서 널리 알려야 된다. 엄마, 아빠, 동생, 형제, 자매에게 이거 널리 알려줘야 돼. 한편으로 그러는 거 보면 겁이 굉장히 많아. 그런 거죠.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야. 나는 검찰총장 임명 못하는 것도 검찰총장이 만약에 등을 돌렸다. 자기가 그랬잖아. 본인이 했던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무서워서 임명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를 못해가지고. 정신 똑바로 박히는 사람이면 어떡해. 무섭잖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바지 하라는 거야 나보고. 한동훈 따까리나 하라는 거야. 하고 다 관둬버리는 것이고 그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임명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바지 아닌 바지 같은 뭐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말들 다 개소리라는 거야. 무슨 독립성 뭐 중립성 에라이. 검찰총장 없는데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걔네들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오늘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한 사람이 최초의 여성 고검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분 최초 뭐 하나 더 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성 검찰총장을 시켜버려서 야 파격적이다.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냐. 성남지청장 시절에 카풀 멤버다. 역시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사람. 카풀 멤버. 여성 검찰총장이 등장할지 모른다. 근데 카풀은 서로 돌아가면서 운전해야 카풀 아니에요? 윤석열은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카풀이야? 전문 용어 있잖아. 차를 의도 타고 다녔다. 그러니까 그걸 꼭 카풀이라고 해주더라고. 차를 카풀이라고 의도 타고 그래. 다니. 그게 무슨 카풀이야? 모시고 다녔지. 요즘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 거야?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은 원래 인터뷰 상대가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 집 앞으로 쳐들어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뻗치기. 어감은 이런 거거든. 문지방을 넘어서. 그러니까 집주인이 들어오라는 말 안 했는데 문지방을 넘어간다. 허리우드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 사건의 주인공이 집 안에 있다가 나갔더니 기자들이 막 하잖아. 법원에서 사건의 주인공이 막 걸어 나올 때 기자들이 막 탁탁탁 들이대는 거. 사전에 그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안 받았다는 게 핵심이야. 그게 도어 스태핑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 사전에 기자들의 질문도 정리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말씀 자료도 줘요. 그래도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누가 쓰기 시작한 거야 이거 도대체? 아니 뭐 영어 사랑 극진하잖아요. 베리 스트레인지해 씨발. 베리 스트레인지에.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는 멋있는데 국립중앙공원 멋이 없대잖아. 한동훈 소개할 때 국제 커뮤니케이션이 능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소개를 했어. 영어도 잘한다. 영어 연수한 적 있다고. 예. 그리고 뭐 가버먼트 어토니. 가버먼트 어떠니. 그리고 피플스 하우스. 네. 피플스 하우스. 아니, 몰라,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people? 좋아! 하여튼 베리 스트레인지해. 베리 스트레인지하고. 베리 스트레인지 프레지던트야 씨발.
자, 요거 경찰국은 심각한 사안이니까 널리 알려야 됩니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만약에 문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은 탄핵하자고 했을 거야. 탄핵하자고. 지금 좀 탄핵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아니, 벌써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비슷한 정도로 여론조사에 응하잖아요. 지금 30%대예요. 실질 지지율은 30%대에 왔다고 봐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 꽃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죠. 다음 주에 첫 번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갈 때가 됐다! 가라! 감사합니다.